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예종실록 제3부 서자 출신 유자광 출세의 가도를 달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368년 9월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해임시키는 인사조치를 단행을 했죠. 참고로 요날이 아직 세조가 숨이 붙어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게 보통 국왕이 내린 결정을 갖다가 아들이 막 뒤엎어버린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불효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왕들이 꺼려하는 행동인데요. 당연히 예종도 알고 있죠. 부왕인 세조가 남이를 얼마나 총애를 했는지. 이거를 생각해보면은 예종이 남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는지가 정말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종은 남이를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좋게 보는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남이에게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심어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이는 서둘러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가 쥐도새도 모르게 아작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내 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전식으로 나왔던 남이도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자기 편을 좀 이제 결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됐죠. 진작에 사실 이걸 좀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더망을 펼쳐가지고 한번 물색을 해보는데 구성분 이주는 좀 이제 힘들고 한번 자기가 이제 대차게 깐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좋을까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이 레이더망이 탐지가 됐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남이가 상당히 공들여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유자광입니다. 유자광의 출신이 참 이제 흥미로운데요. 유자광은 지중추부사 우규의 서얼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서자라고 많이 소개를 하는데 왜 제가 서얼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이게 서자일 수도 있지만 얼자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사에 따르면은 우규가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다가 꿈에서 백호가 나타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꿈이다. 이거 제대로 된 태몽 아니겠냐? 자,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동침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뭐 이제 와이프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거절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급한 김에 부인의 몸종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유자광이었다라는 그런 야사의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죠. 만약에 이 야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유자광은 서자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분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서자는 그나마 좀 나은 건데 얼자는 이거 진짜 운 나쁘면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팽 해버리면은 정말 피곤해지는 게 얼자거든요. 아무튼 유자광은 이 백호태몽의 정기를 이어받아가지고 태어났는데 뭐 그 효험을 받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어릴 때부터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 이미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는데 당연하게도 이 적자인 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오고 총명한 서울 출신, 어쩌면 뭐 이제 얼자 출신일 수 있는 그 유자광을 좋게 볼 리가 만무하죠. 자, 그래서 유자광은 적자인 형들의 견제를 받게 되는데 야사에 따르면은 뭐 이제 형들이 유자광을 거의 뭐 이제 죽이려고 아예 그냥 싹 제거를 하려고 상당히 막 위험한 일을 갖다 마구잡이로 시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유자광이 굉장히 재치있게 일 처리를 잘했다. 뭐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형들의 견제를 받는 데다가 또 이제 서얼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출세가 힘든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가지고 유자광 소시적에 그야말로 날건달 같은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뭐 내기 바둑, 내기 장기, 그 다음에 또 부녀자 희롱하기, 술 마시고 남동 부리기, 그냥 이런 거나 하고 다니는 날건달 같은 인생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유자광도 이제 철이 들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과거 시험 문과를 보기는 힘들지만 그러면 차라리 이 타고난 다행히도 유자광이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무지에도 뛰어났던 것 같은데 이 타고난 무력을 바탕으로 뭔가 좀 입신양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갑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갑사는 이제 왕을 근처에서 호위하는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직급이 있는 병과죠. 그래서 뭐 갑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무과에 합격한 무관에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으로 시자면 특무 부사관 정도쯤 되려나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왜냐면 적어도 조선 전기, 한 성종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갑사들이 벼락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좀 있기는 있어가지고 나쁘지는 않은 코스였습니다. 이렇게 갑사가 된 유장왕은 경복궁, 건춘문의 경비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출세의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유자광한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빅 찬스, 빅 배팅의 시기가 오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뭐였냐면 다름 아닌 북방에서 이시의 난이라는 거대한 군사 반란이 일어난 것이었죠. 이시의 난, 뭐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초기 반군의 기세가 정말 엄청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구성군 이준이 굉장히 신중한 형태의 전략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진도가 초반에는 팍팍 빠져나가질 않고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세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다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만큼 또 이제 구성군 이준과 강순한테 힘을 몰아주고는 있었지만 아마 내심 좀 이제 답답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반군의 기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관군의 고전은 거의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험악한 국방으로 차출돼서 혹시라도 최전선에 투입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야망이 대단했던 유자광은 오히려 이것을 출세의 기회로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확실히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 대학 후배 중에서 공수특전대 장교로 이제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물론 지금은 전역을 해가지고 경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친구를 보면은 진짜 그런 데 들어간 사람들은 생각하는 마인드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 친구가 이제 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냐를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모병 포스터 보는데 공수특전대 요원들이 굉장히 이제 막 험악한 훈련 받으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는 그런 이제 포스터를 봤대요. 근데 저는 그런 포스터를 딱 보면은 야, 난 죽었다 깨어도 저기는 가지 말아야겠다. 난 편한 데 가야지. 근데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그죠? 다 편한 데 빠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사서 고생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나도 저거를 해보고 싶다. 한 번쯤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오히려 더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유자감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하고 분명히 다른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출세의 기회로 봤다는 거예요. 뭐 사실 유자강처럼 출신 성분에 결함이 있는 사람한테 있어서 난세만큼 출세하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자강은 갑사 경비 근무를 하는 도중에 틈틈이 이시의 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유의 비상한 머리를 활용해서 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나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한명희하고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판단이선 유자강 붓을 들어서 장문의 상소문을 올리니, 야,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게 일개 갑사 출신이 일국의 국왕에게 직접 상소문을 올리는 그야말로 대담묵상한 일생일대의 모험이란 모험이고 어떻게 보면 도박이죠. 왜냐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어딜 건방지게 일개 갑사 따위가 왕한테 상소를 올려? 하면서 이거 진짜 아작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얼핏 보면 유자왕의 행동은 무모하기 짝이 없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면밀하게 계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자왕이 아마 세조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세조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호방하고 또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점들, 형식을 좀 많이 파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술자리 정치도 많이 했고 거기서 막 즉흥적으로 이제 인사조치 단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고서 나름대로 이제 계산이 섰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왕들 같으면은 뭐 이제 절차도 이거 안 지키고 어딜 감히 일개 갑사가 왕한테 상소를 올리냐, 이런 소리를 듣고도 남았겠지만 세조라면은 아마도 흥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유자강이 당당하게 자신의 포부를 상소문을 통해서 밝히자 세조는 유자강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흥미를 갖게 됩니다. 드디어 유자강의 계상대로 세조가 떡밥을 물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세조는 즉시 유자강을 불러서 직접 만나보고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와, 그래도 진짜 유자강이 대단하긴 한 게 일개 갑사 출신이 국왕과 직접 만나가지고 질문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군 생활할 때 그때 이제 뭐 한참 뭐 이제 병영 내 악폐수 없애기, 이런 거 부조리 없애기 이런 운동 한다고 이런 저런 뭐 쇼맨십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단장과의 식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군 출신인데 공군은 사단장급이 이제 단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비행 단장이죠. 장군님이죠. 그 장군님하고 병사들 중에서도 이제 분대장급 되는 병사 몇 명을 차출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뭐 이제 국방일보나 이런 데 내는 거죠. 사진 보면은 이게 장군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얼굴 표정은 다들 웃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알고 있죠. 저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견장 달았을 때 제발 저기 뽑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장군만 만나도 이 정도로 떨리는데 왕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겠죠. 더군다나 이 시대에.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이제 간이 떨려서 제대로 대답도 안 나오겠지만 유자광은 한치의 막힘도 없이 세조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담무쌍함을 갖춘 유자광의 배포에 세조는 크게 감동을 했고 결국 유자광을 특별히 이제 중하게 써서 연락관으로 발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장과 한양 사이로 오가면서 전황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겼다라고 하죠. 아마 유자광이 그런 분선 능력, 판단 능력, 그리고 또 이제 대담한 그런 이제 행동, 결단력 이런 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기에 딱 어울리는 인물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유자광은 이 시의 난을 평정한 후 그야말로 초신성처럼 떠오르게 되는데요. 일개 갑사 출신의 플러스 서울 출신인 유자광이 무려 적개공신 2등에다가 병저 정랑의 자리에 오르게 됐던 겁니다. 적개공신은 이거보다 조금 더 뒤에 오르긴 하는데 편의상 그냥 같이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대관들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유자광이 서울 출신인데다가 이거 뭐 과거로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 뭐 유자광이 뭐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남이처럼 그렇게 최전방에서 싸우면서 남이나 어유서 같은 그런 전공 세운 것도 아니고 물론 연락관 일도 뭐 나름대로 고생을 한 일이었겠지만 이게 너무 좀 과하게 출세를 한 것 같다. 그 점을 들어서 반대를 했지만 뭐 이미 천하의 세조한테 제대로 신임을 얻고 있는데 누가 감히 세조의 결정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조는 한 가지 더 이제 특혜를 베풀어가지고 유자광에게 온양별시 문과에 응시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유자광에게 양반신분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런 조치하고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자광이 과거에 응시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과거 감독관이었던 신숙주가 유자광을 낙방 처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세조가 신숙주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이번엔 유자광이 과거에 응시했을 텐데 왜 유자광이 합격자 명단에 없는 거냐? 내가 볼 때 유자광이라면 충분히 합격자 명단에 들어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신숙주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한번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명하여 뽑아서 오게 하여 보고 말하기를 유자광의 대책이 좋은 것 같은데 어찌하여 합격시키지 않았느냐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대책 소개에 고어를 전용한 데다가 문법 또한 소홀하여 이 때문에 합격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고어를 썼다 하더라도 묻는 본의에 어그러지지 않았다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지 않겠는가 하고 이에 유자광을 1등으로 삼았다. 정말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신숙주는 이제 유자광이 문법에 소홀했다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낙방 처리를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세조가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면서 유자광이 답변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고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냐? 이 정도면 대체 뭘 그렇게까지 따지냐? 그러면서 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해. 바로 이제 유자광을 장원급제 처리를 해줬다는 거죠. 자, 이후 세조는 곧바로 유자광을 정상품인 병조 참지로 승진을 시켜주니 이게 진짜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뤄진 엄청난 파격적인 출세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신공신 가운데서 가장 초고속 출세를 한 사람은 부성군 이준도 아니고 남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유자광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세조가 이토록 유자광을 밀어준 것에는 신공신을 키워서 구공신을 견제한다. 뭐 그런 계획도 있긴 있었죠. 그래서 뭐 이제 유자광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출세를 했던 거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세조가 유자광을 또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조의 성격상 유자광 같은 인물이 굉장히 또 이제 자기 코드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자강의 이런 지나친 고속 출세를 반대하는 신하들이 제법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조는 뭐라고 단언을 하냐면은 나는 유자강을 얻은 것이 절세의 인재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서 유자강에 대해서 얼마나 굳건한 총애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유자강 입장에서 좋았던 시절은 한 1년 남짓 정도예요. 뜻밖에도 세조가 호련히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진짜 그야말로 순식간에 유자강은 낙동강 오리아 신세, 끈떨어진 신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유자강은 서울 출신이죠. 제가 뭐 제목에는 서자라고 썼지만 사실 얼짤 가능성도 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서울 출신이라는 점도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의 구세력들 입장에서 유자강이 예뻐 보일 리가 없죠. 거기다가 그동안 전폭적으로 자신을 밀어주었던 든든한 뒷배 세조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앞으로 누구한테 기대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유자강이 더 이상 출세를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구공신들한테 견제를 받아가지고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또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자강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남이가 단번에 꿰뚫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가만히 있어봐. 유자강은 여러모로 자기랑 좀 비슷하지 않냐. 물론 뭐 이제 출신 성분이 남이는 서자 출신은 아니지만 성장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뭔가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고속으로 출세를 했고 또 세조의 총애를 듬뿍 받았다는 점. 어쨌든 같은 이제 신공신 멤버라는 점.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하게 겹치는 공통 코드도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는 유자강이야말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만한 가장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유자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은 이거 좀 힘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자강이 처지상 구공신들하고 손을 잡기는 어려울 테니까 결국에는 자기하고 손을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겠냐. 자, 여기까지 이제 판단이 선 남이는 은밀하게 유자강과 접선을 해가지고 그의 의사를 타진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자강한테는 또다시 일생일대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됐던 거죠. 실제로 유자강의 처지상 구공신들하고 손을 잡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남이하고 처지가 비슷한 것도 있어요. 더군다나 남이가 능력도 출중하고 어쨌든 로얄 패밀리고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여러모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 건 맞기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유자강은 남이하고 연대를 함으로써 뭔가 또 이제 또 다른 도약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유자강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자, 사실 뭐 예종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뭐 요 사건 말고는 딱히 할 얘기도 없긴 하죠. 바로 그 전사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남이가 역모에 휘말리게 되는데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